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 35살,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일지도 몰라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 혼자 살기 딱 좋은 원룸,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땐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삶.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엔 늘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엄마 김순자 63세. 아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엄마는 여전히 인천에 있는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한 번 꼭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죠. 지은아 밥은 먹었니? 오늘은 날이 쌀쌀하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말들을요. 따뜻하게 들리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점점 그 전화가 부담스럽다고 느꼈어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어쩌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죠. 5년 전 서울로 이사 오면서부터였어요. 출근하면 끝없는 회의 촉박한 마감일에 쫓기는 하루하루. 도시의 삶은 늘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뜰 때마다 반가움보다 또 전화네 하는 피로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3번이나 연속으로 왔던 적이 있어요. 급한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엄마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오늘 비 온대서 혹시 우산 안 챙겼으면 사가라. 그 순간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았어 엄마. 나 바빠.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 목소리에 깃든 작은 서운함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지도 몰라요. 사랑하지만 때론 숨 막히는 그 애정. 거기서 잠깐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변명도 하소연도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거든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후회할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엄마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진동이 울리면 엄마라는 이름이 떴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은 먹었니? 라는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왔죠. 퇴근 후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면 또 전화가 울렸어요. 지은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퇴근길에 뭘 좀 사다 먹었니?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던데 밥 좀 챙겨 먹어. 사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사랑보다 부담으로 먼저 느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의 잔소리를 듣고 보고서 쓰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이면 왜 엄마는 이렇게 매일 전화를 할까? 하루쯤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곤 했죠. 하루는 정말 피곤한 날이었어요. 점심도 못 먹고 이대 회의만 4개를 연달아 했던 날. 퇴근길 전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엄마.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은아 오늘 날씨 춥더라. 너 목도리 챙겼어? 순간 별것도 아닌 질문인데 제 속에서 이상하게 짜증이 올라왔어요. 엄마 나 회사 끝나고 너무 피곤해. 그냥 집에 가서 쉴게. 그래 알았어. 엄마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금방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알았어. 한마디가 묘하게 제 마음에 남았죠. 그 다음 날도 전화는 이어졌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말투도 똑같았지만 저는 점점 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밥 먹었니? 응.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래. 엄마는 항상 제 대답이 짧아도 또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엄마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제가 피곤하다는 거, 귀찮아한다는 거. 그래도 매일 전화를 건 이유는 하나였겠죠. 혹시라도 엄마가 전화를 안 하면 내 딸은 외롭지 않을까. 그 사랑을 저는 그때 왜 몰랐을까요? 엄마의 전화는 늘 같았어요. 지은아 저녁은 먹었니? 오늘 회사는 어땠어? 이번 주말엔 집에 올래? 사실 별거 아닌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안부가 하루하루 저를 더 숨 막히게 만들었어요. 회사 일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늘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웃는 척, 괜찮은 척 하다 집에 돌아오면 그제야 한숨이 터져 나오곤 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와 쉬려고 하면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마.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밥은 먹었니? 집에 뭐 있니? 김치 보내줄까? 그 순간 마음 한켠에 미안함보다 귀찮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어요. 어느 날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회의가 길어져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 엄마의 전화가 5번이나 왔는데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그냥 무시했죠. 그날 저녁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엄마 지은아, 혹시 바빠서 못 받았니? 괜찮으면 나중에 전화해. 짧은 문장이었는데 묘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씻고 잠들었죠. 점점 대화는 짧아지고 대답도 퉁명스러워졌어요. 엄마는 여전히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응, 그래, 알았어만 반복했죠. 이제 생각해보면 엄마도 분명 느꼈을 거예요. 내 딸이 피곤해 한다는 거, 전화를 귀찮아한다는 거. 그럼에도 엄마는 전화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건 엄마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멀리 서울에 있는 딸과 연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다리. 그 다리를 저는 조금씩 끊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거래처와의 미팅이 꼬이고 상사는 옆에서 잔소리를 퍼부었죠. 점심도 거른 차에 서류를 붙잡고 있었는데 오후 늦게 결국 부장님에게 크게 혼이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엄마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떠 있었죠. 부재중 통화 3통. 21번 내쉬며 또 전화하셨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잠깐만. 오늘도 받지 않으면 엄마는 더 걱정하시겠지. 결국 통화를 눌렀어요. 엄마? 지은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목소리가 피곤하다. 응, 그냥 그래. 말끝이 짧아졌어요. 목소리도 차가웠죠. 근데 엄마는 눈치채지 못한 듯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이어가셨어요. 저녁은 먹었어. 엄마가 이번에 만든 반찬 보냈는데 도착했니 몰라? 확인 안 해봤어. 그래, 냉장고에 넣어둬.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금방 상할 수 있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참아왔던 짜증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지? 왜 매일 전화를 해야만 하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도착해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죠. 엄마 지은아, 내일 비 온대. 우산 챙겨. 별것 아닌 메시지인데 그때는 그마저도 숨이 막혔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던지며 중얼거렸죠. 제발 그냥 가만히 좀 놔두면 안 돼.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짜증이, 그 답답함이 곧 아주 큰 후회로 돌아올 줄은. 다음날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고치라고 소리쳤죠. 오후엔 거래처 담당자가 약속을 어겨 다시 일정을 조율해야 했고 퇴근할 즈음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 앞 편의점에 들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야? 숨을 크게 내쉬고 전화를 받았죠. 엄마. 엄마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저녁은 먹었니? 그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회사에서 참았던 짜증, 서운한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엄마, 제발 그만 전화해. 나 너무 피곤해. 제발 좀 그냥 내버려둬.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졌죠. 엄마는 한참 후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았어. 엄마가 너무 자주 했구나. 그리고 곧장 전화를 끊으셨어요. 휴대폰 화면에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뜨는데도 제 가슴은 아직도 거칠게 뛰고 있었어요. 좀 심했나? 살짝 미안했지만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내일 전화해서 풀면 되지 뭐.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해서 편하다고 느낀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허전했어요. 그 한마디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집 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9시쯤 다시 한번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카카오톡 알림도 없었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엄마라는 이름이 뜨지 않는 게 묘하게 낯설었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좀 자제하시겠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안도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 전화해서 말하면 돼. 그냥 오늘은 좀 쉬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불을 껐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낮에 소리친 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엄마 제발 그만 전화해. 그냥 내버려 둬.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내뱉었던 한마디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알았어. 엄마가 너무 자주 했구나. 그 말투가 그 숨결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어요. 엄마 미안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좀 가벼워질 텐데. 하지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돼. 그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지만 한쪽 가슴은 계속해서 서늘했어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묘하게 길고 쓸쓸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제 삶을 뒤흔드는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걸.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어요. 머리가 묵직했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씻을 기운도 없이 대충 세수만 하고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처음엔 또 엄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어요. 누구지 스팸인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그러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순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네, 딸인데요. 무슨 일이죠?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인하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귀에서는 하는 소리만 들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네, 현재 상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지갑만 챙겨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을 향해 달리면서 손이 떨려 카카오톡을 켜지도 못했어요.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어제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지?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손에 꼭 쥔 휴대폰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엄마의 이름이 전화 목록 속 그 두 글자가 그렇게 가슴을 무겁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엄마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죠. 운전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계시대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빨리 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대신 머릿속에 엄마의 모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녁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모습, 밤늦게까지 저를 기다리며 현관문을 열고 서 있던 모습, 지은아 밥은 먹었니?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어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소리쳤던 제 목소리, 엄마, 제발 그만 전화해. 그냥 내버려 둬.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리고 카카오톡을 열어봤지만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는 며칠 전 사진 하나뿐이었어요. 지은아 이번에 김치 잘 됐다. 맛있게 먹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엄마 제발 기다려줘.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인하대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려 택시 문을 닫기도 전에 거의 뛰어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목이 바짝 말라 숨이 가빴어요. 김순자 환자분, 보호자분 계세요? 접수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제가 딸이에요. 엄마 괜찮으신가요? 간호사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현재 치료 중이세요. 뇌출혈 증세로 의식이 잠깐 없으셨는데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래도 안정될 때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큰 고비는 넘겼다는 말이 다행인데도 가슴이 먹먹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 엄마, 작게 중얼거리며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로 엄마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희미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 작게 떨리는 가슴팔에 꽂힌 링거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여린 손. 엄마. 지은이 왔어. 나 왔어? 엄마.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살짝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면 가족분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쥐고 속삭였어요. 엄마 나야. 지은이야. 나 지금 여기 있어. 늦게 와서 미안해. 어제 내가 그런 말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숨을 쉬는 기계음만이 응급실 안을 메우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엄마 손을 붙잡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제 밤중에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아니었지만 혹시 발견이 늦었더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가빠졌어요. 어젯밤 엄마한테 뭐라고 했더라. 눈앞에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소리쳤던 내 목소리. 엄마 제발 그만 전화해.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말했던 목소리. 알았어. 엄마가 너무 자주 했구나. 그게 어쩌면 엄마가 나에게 한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해서 말끝이 떨려 나오질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와 입술을 깨물고 겨우 삼켰죠. 의사가 덧붙였어요. 지금은 위기는 넘겼지만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해요. 곁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어요. 산소 마스크를 낀 엄마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나는 엄마의 손등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나야. 지은이야. 듣고 있어 제발. 제발 일어나줘. 내가 잘못했어. 어제 그 말 다 취소할게. 미안해 엄마. 눈물이 엄마 손등 위로 계속 떨어졌어요.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약하게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응급실 옆 병실로 옮겨지고 몇 시간이 흘렀어요.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고 나는 엄마 손을 붙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나야? 지은이야. 들려 내가 왔어. 목이 쉬도록 말을 걸었어요. 어릴 적 기억도 꺼냈죠. 엄마 기억나? 나 초등학교 때 발표회 날 비 오는데 우산 2개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잖아. 나 그거 아직도 기억해. 그날 너무 든든했어.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찔했어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 들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엄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아주 조금 열렸어요. 엄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엄마의 시선이 아직 흐릿했지만 분명 나를 향했어요. 지은아. 쉰 목소리 힘없이 흘러나온 2글자. 엄마 나야 나왔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엄마는 약간의 숨을 고르더니 다시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 엄만 괜찮아. 그 말에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엄마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어제 내가 한 말 다 거짓말이야. 엄마 전화 싫다고 했던 거 다 취소할게. 진짜 미안해.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살짝 흔들며 나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 목소리 듣는 게 그냥 좋아서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힘겨웠지만 그날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러줬어요. 지은아, 울지 마. 엄마의 눈동자가 조금씩 초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숨결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지은아, 맞구나.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내 귀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왔어. 미안해. 내가 어제 그렇게 말해서.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더 저려왔어요. 엄마, 나 이제 더 자주 올게. 전화도 내가 먼저 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지은아, 엄마는 그저 네가 괜찮으면 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동안 내가 엄마에게 퉁명스럽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무심하게 응 하고 넘겼던 대답들, 받지 않았던 전화들 읽고도 답하지 않았던 메시지들. 나는 엄마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바쁘단 핑계로 엄마 마음 몰랐어. 엄마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네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 돼. 작고 힘없는 그 미소에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엄마 손등에 입을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순간 엄마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는 조금씩 회복해 갔어요. 며칠 동안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얼굴빛이 돌아오고 목소리도 조금씩 힘을 찾았죠. 나는 회사를 조퇴하거나 휴가를 내면서 거의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침엔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오고 저녁엔 엄마 곁에서 손을 잡고 밤을 새웠어요.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 내가 물으면 엄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네가 오니까 힘이 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엄마 앞에선 웃고 싶었거든요. 간호사들이 내게 말했어요. 따님이 이렇게 자주 오니까 환자분 표정이 다르네요. 빨리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엄마 옆에 있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구나. 새삼 느껴졌어요.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엄마와 나는 오래 잊고 있던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릴 적 추억 아빠 이야기, 엄마가 젊을 때 꿈꿨던 이야기까지. 엄마는 천천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곁에 앉아 있는 게 꿈만 같아. 예전 같아.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엄마, 나 이제 자주 올 거야. 엄마한테 전화도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얼른 건강해져야 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옅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어요. 드디어 엄마가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오가며 서류를 챙기고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도 마음 한쪽은 계속 조마조마했죠. 엄마가 집에 돌아가도 괜찮을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만 엄마는 퇴원 날 아침 병실 침대에 앉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가면 밥 냄새 맡고 싶다. 병원 밥은 도저히 못 먹겠어. 나는 그 웃음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이제 내가 밥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 미역국 다 해줄 거야. 그날 오후 엄마와 나는 택시를 타고 인천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엄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길도 오래간만이네. 네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엄마는 익숙한 집 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역시 집이 제일 좋아.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내가 분주히 움직이는 걸 보며 미소를 지었죠. 지은이가 이렇게 부엌에 서 있는 거 참 오랜만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자주 볼 거야. 내가 엄마 밥 많이 해줄 거야. 저녁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갈비찜, 그리고 내가 아침 일찍 담근 겉절이를 올렸어요. 엄마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지은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 눈물엔 미안함도 안도도 그리고 따뜻한 감사도 함께 담겨 있었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우리 집은 예전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아침이면 엄마가 작은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였고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부엌에서 나는 그 냄새에 괜히 마음이 놓였죠.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병원에 있던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웃는 얼굴도 자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아 이제는 전화 안 해도 되겠구나. 네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 나 앞으로 더 자주 전화할 거야. 매일 전화할 거야.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지난 몇 주를 돌아봤어요. 내가 엄마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 말이 불러온 후회와 눈물들. 하지만 동시에 그 후회 덕분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에게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때론 평생 남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마다 꼭 말하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못한 사람 미처 답하지 못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하루쯤 바쁘다고 귀찮다고 미뤘던 그 안부 인사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 오늘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밥 먹었어? 잘 지내? 이런 평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니까요. 나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엄마도 사랑해 지은아.